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기 수행의 5번째 방법을 한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간략하게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네. 12연계의 순간이에요. 무명이서 행이 생기고 행이 식이 생기고 식이서 정신물질이 생기고 쭉 해서 태어남이 있고 늙음과 죽음이 있고 뭐 슬픔 비탄 쭉 있는 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방법이에요. 네. 자, 이제 12연기의 순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네, 첫 네. 번째 방법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무명이 있어서 행이 생기고 네. 행이 있어서 식이 생기고 식이 있어서 정신물질이 생기고 네. 정신물질이 있어서 6가지 감각장소가 생기고 네. 6가지 감각장소가 있어서 접촉이 생기고 접촉이 있어서 느낌이 생기고 느낌이 있어서 가래가 생기고 네. 가래가 있어서 취착이 생기고 취착이 있어서 존재가 생기고 네. 존재가 있어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이 있어서 늙음과 죽음이 있다 네. 하는 그거예요. 와. 자, 이제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네. 12가지를 말씀을 해주신 네. 거잖아요. 이 12연기에 따라서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무명이 있어서 행이 생긴다. 예. 무명을 연하여 행이 생긴다. 그러니까 무명을 원인으로 해서 행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무명은 그래서 12연기는 이 그 첫 번째 그 어떤 과거생, 예. 현재 그리고 첫 번째 미래생 요 세 생에 걸친 거예요. 네. 세 생에 걸쳐서 원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이 있어서 행이 생긴다 할 때 무명행은 전생의 무명과 전생의 행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게 무명이 있어서 행이 생긴다 네. 할 때 이제 내 경우에 예를 들면은 스님을 보고 나도 불교 공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예. 할 때 그 무명이 탁 생긴 거예요. 네. 무명이란 거는 우리가 이 궁극적 실제로서 정신물질로 봐야 되는데 네.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람. 나도 무슨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보는 한은 우린 윤회해요. 그게 무명이에요. 예. 그 무명이 있어서 그 무명을 바탕으로 행이 생기는데 네. 그 무명을 우리가 이제 스님을 보고 생겼기 때문에 오문인식 과정과 이어지는 의문인식 과정, 예. 이제 그 의문인식 과정에 속행해서 예. 탐욕과 사견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다는 건 탐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사견이 또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예. 탐욕과 사견이 있는 그 해로운 마음이에요. 사실 탐욕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부수들은 자극을 받지 않고 생기면 20가지거든요. 그 20가지를 그 당시에 의문 그 인식 과정 속행해서 딱 봐요. 네. 그럼 그것이 무명을 보는 거예요. 예. 과거생에 내가 스님을 보고 거기서 스님을 보는 때는 안문인식 과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이어서 또 의문인식 과정이 생길 거예요. 그 의문인식 과정에서 탐욕과 사견이 있는 네. 마음부수 20가지가 있는 네. 그 속행을 딱 보면 그 무명을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무명을 보고 그걸 원인으로 해서 행이 생기는 네. 행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내 같은 경우는 업이 있을 때 그 업을 할 때 그 마음 중에 있는 주된 요소인 의도가 행이에요. 네. 그 행을 이제 딱 보는데 그 실제로 이제 확실한 행을 보려면 임종시의 행을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 어떤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절을 복구하는 일이에요. 예. 절을 복구한 일인데 그것이 다음 생으로 연결되려면 임종시의 행은 확실하게 다음 생으로 연결되거든요. 예. 그래서 임종시 행을 이래 보면은 기쁨과 지혜가 있는 마음부수 합이 34가지예요. 네. 그것을 의문 인식 과정에서 속행으로 딱 보면은 그것이 그 행을 보는 거예요. 네. 그때 이 마음은 언제나 대상이 있거든요. 그때 표상이 내 같은 경우는 절이에요. 절이에요. 그래서 임종시 마음의 표상은 재생연결의 표상하고 똑같아요. 네. 또 방가의 표상하고 똑같고 고생의 죽음의 마음의 표상하고 똑같아요. 그걸 보면 무명이
이선물에서 행이 생긴다는 그걸 딱 본 거예요. 행 다음에 이제 예. 식이 그렇죠. 일어나는 거죠. 행이 있어서 그다음 식이 생긴다 할 때는 네. 그 행은 그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그 행이에요. 임종시 어떤 그 행 있잖아요. 네. 마음부수가 34가지인 그 의문 그 인식 과정에 본 그 행이 행이에요. 그게 있음으로써 식이 생긴다는 거는 과보의 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 식은 이제 요분생의 식이에요. 예. 그 요분생의 식이란 거는 그 과보의 식은 재생연결이 과보의 식이에요. 네. 그다음 방황가, 그다음에 죽음의 마음, 그다음에 그 저 오식 있잖아요. 네. 정신인식 과정하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네. 안식, 이식, 비식, 그 오식과 받아들임, 조사, 등록. 네. 요것이 과보로서의 식이에요. 요것들을 이렇게 탁 보는 게 행이 있어서 식이 생긴다는. 네. 그러니까 행이 요렇게 탁 연결, 그것이 탁 일으키는 걸 보면은 예. 행이 있을 때 식이 일어난다는. 그렇게 그걸 보는 거예요. 네. 식이 일어나면 정신 물질이 예, 그렇죠. 일어난다고 예, 하셨는데 그렇죠. 이때는 또 어떤 것들을 알아야 그때는 될까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십이연기를 예.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부처님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네. 부처님들이 항상 보면 과거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이 있나? 왜 늙고 죽나? 또 괴로움이 있나? 그건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어남은 왜 있나?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해서 쭉 해서 무명까지 그 하면서 또 그걸 없애니까 이게 없어지고 이거는 네. 부처님의 영역이에요. 영역인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네. 이것들을 우리가 수행으로 할 때 이제 지금 이야기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우리 자신을 아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식이 있음으로 해서 정신 물질이 생긴다 할 때 요 식이란 거는 그러니까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걸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때 식은 두 가지예요. 식이 어떤 걸까요? 어떤 거냐면은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그런 업을 일으킬 수 있는 식과 업을 일으킬 수 예, 있는 업을 식. 일으킬 수 있는 식과 네. 과보로서의 식. 아. 그러니까 앞에 행이 있을 때 식이 생긴다 할 때 그 식은 과보의 식이잖아요. 예. 그 과보의 식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식. 네. 요 두 가지를 말해요. 좀 복잡해요. 근데 요 식이라는 거는 아까 행이 있을 때, 네. 그 행에 있을 때 있는 마음,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그 정신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업으로서의 어떤 그 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신과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 물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과보로서의 식 자체가 네. 그 나머지 마음부 식이 있으면은 그 과보로서의 식이 있으면 마음부수가 따라오거든요. 그것과 마음에서 만든 물질을 만들어요. 앞에 그 어떤 그걸 우리가 업식이라 그러는데 네. 그 식은 저 정신 물질과 그 다음에 업에서 만든 물질을 만들어요. 예. 그 다음에 일단 과보로서의 식이 생기잖아요. 네. 아까 말한 재생연결, 방황가 있으면 그 자체가 마음부수를 있게 해요. 그리고 마음에서 만든 물질을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식이 있을 때 정신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과보로 나타난 식도 마찬가지인가요? 과보로 나타난 식이 예. 언제나 우리가 식은 마음이거든요. 네. 마음이 있으면 마음부수는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과보로 만든 식이 정신물질을 만들다 할 때 그 정신은 마음부수를 말해요. 마음부수. 네. 아까 식이 있어서 정신물질이 생긴다 할 때는 마음과 마음부수예요. 업식이었을 때. 예, 업식일 때는 네. 마음과 마음부수고 물질은 업에서 만든 물질이에요. 네. 그다음에 과보로서의 식은 정신물질 할 때 정신은 마음부수고 물질은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에요. 예. 그렇군요. 좀 복잡해요, 이게. 네, 어렵습니다. 예. 근데 정신 물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6가지 감각 장소가 일어난다고 하던데 예, 이건 예.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이제 좀 우리가 정신물질이 있어서 또 무슨 감각장소를 만든다기보다 예. 정신물질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감각장소가 형성되나 정신물질이 어떻게 감각장소가 되나 하는 거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정신 물질이 있어서 6가지 감각장소가 만든다 할 때는 조금 네. 복잡해요, 사실은. 복잡하고
이제 연기가 항상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정신 물질이 있어서 감각 장소를 만든다 이거는 정신 물질이 또 새로운 감각 장소를 만든다기보다 네. 정신 물질이 있음으로 해서 감각 장소를 형성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5가지 경우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신이 이제 정신 물질인데 정신 2가지 따로, 물질 2가지 따로, 정신 물질 따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신이 있어서 만호의 감각 장소를 만든다. 만호의 감각 장소. 만호의 감각 장소를 만든다 할 때 요 정신이란 것은 이 마음 부수예요. 아까 우리가 정신 물질이 식이 있어서 정신 물질이 생긴다 할 때 마음 부수가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마음 부수가 있음으로 해서 마음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만호의 감각 장소가 돼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있음으로 해서 감각장소 물질이 일어나게 만든다 이렇게 있어요. 감각장소 물질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건 사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네. 어려운 이야기인데 물질과 정신이 사실 물질이 이 존재하는 기간이 정신보다 길어요. 네. 물질이 한번 일어날 때 정신이 17번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이 있을 때 그 뒤에 정신들이 막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 일어난 정신이 물질을 이렇게 지지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네. 정신이 물질, 그 감각 물질 장소, 감각 물질의 그 장소를 이제 이 만든다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지지한다. 감각 물질 장소를 만든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물질이 또 이 물질의 감각 장소를 지지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그 물질이 지수, 화풍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눈의 어떤 감각 장소, 네. 코의 감각 장소 이런 것들을 지지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대라든지 생명 기능, 영양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이 일어나는 눈의 감각 장소, 네. 이 눈 감각 물질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거를 또 생기게 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 있어서 만호의 감각 장소가 일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네. 우리가 그 심장 토대가 있잖아요. 심장 토대가 있으니까 이 만호의 감각 장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임 조사 이런 거 다 이 심장 토대에서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물질이 있을 때 만호의 감각 장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마음 부수와 물질이 있으니까 만호의 감각 장소가 일어날 수 있다 해서 네. 여러 가지 경우를 좀 따진 거예요. 네. 그래서 물질 정신이 있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감각 장소를 형성하는데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예. 정신 물질이 일어나면 6가지 감각 장소가 일어나고 예. 이후에는 6가지 접촉이 일어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제 6가지 감각 장소가 일어나면 예. 이 접촉이 일어나요. 접촉이라는 건 6가지에서 눈에서 일어난 접촉, 눈, 귀, 코, 혀, 몸, 그다음에 만호. 우리가 이제 정신을 만호라 그러거든요. 네. 만호의 어떤 접촉이 일어나요. 그것도 보면은 아주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네. 이 접촉이란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물질과 물질, 그 다음에 마음과 마음 부수, 대상 네. 이것이 탁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그게 접촉이에요. 그래서 이 접촉이 일어나려면 4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고 뭐 토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토대가 있고 마음이 있고 마음 부수가 있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요 접촉이 일어나는데 요 각각이 전부 다 요 접촉을 일으키는데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따지는 게 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접촉으로 원인과 결과가 되나를 따지는 게 6가지 감각 장소가 있어서 예. 접촉이 일어난다고 6가지 감각 장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눈의 감각 장소, 눈, 귀, 코, 혀, 몸 하고 대상, 색, 소리, 냄새, 맛 이것도 다 외부의 감각 장소예요. 내부 감각 장소, 외부 감각 장소. 네. 그 둘이 서로 이렇게 접촉함으로써 접촉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접촉 다음에도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접촉이 탁 되면 네. 그 다음에 느낌이 딱 일어나요. 느낌, 예, 네. 느낌이. 그러니까 눈에서 대상을 접촉할 때 그 느낌. 그 다음에 귀, 코, 혀, 몸,
만호, 마음에서 대상을 접촉할 때 그 느낌, 생기는 걸 이제 촉에서 느낌이 생긴다. 그래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이 가래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느낌이 일어나게 되면 네. 이제 가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래란 건 뭐냐면은 대상에 대한 어떤 탐욕이에요. 네. 그 탐욕을 이 탐욕 일어난 걸 의문전향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이 일어날 때, 가래가 일어날 때, 한다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네. 이제 파옥송에서는 그 느낌을 미래생의 느낌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이 지금 12연기는 이 윤회를 따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래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어서 쭉쭉쭉쭉 이래 연결될 때 다 어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하고 관계된 느낌을 이래 해요. 그래서 요때 이 느낌은 첫 번째 미래생의 네. 그 느낌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미래생을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네. 봐서 그 첫 번째, 내 같으면 첫 번째 미래생이 이제 스님이 되는 거예요. 네. 스님이 됐을 때 법문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그 느낌에서 가래가 이제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탐욕 생긴 거를 의문인식 과정에서 이제 탁 보면 돼요. 예. 그 다음이 이제 취착인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취착은 뭐냐면 이 첫 번째 일어나는 탐욕이 가래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쭉 일어나는 게 취착이에요. 네. 그렇게 정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래에 이어서 일어난 가래도 탐욕이에요. 네. 그 이어서 일어난 것부터를 이제 우리는 취착이라 그래요. 그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것도 의문전향에서 의문인식 과정 그 속행에서 이래 딱 보면 돼요. 네. 탐욕의 마음이겠죠. 네. 그걸 보는 게 이제 가래를 이어서 취착이 일어난다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일어나는 게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 취착을 연해서 네. 존재가 생겨요. 존재. 네. 이제 존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업으로서의 존재가 있고 이 앞으로 존재한다는 건 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업을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자말로 업유라 그래요. 업유. 네. 업으로서의 존재. 왜냐하면 앞으로 존재하는 거의 원인은 업이니까 그걸 우리는 또 존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업으로서의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실제로 재생연결로서의 존재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취착이 있어서 존재가 있다 할 때는 업으로서의 존재와 재생연결로서의 존재 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딱 봐요. 그래서 업으로의 존재는 그 행 있잖아요. 네. 임종시 행, 그 이생의 마지막 그 임종의 그 행, 네. 그걸 보면 업으로서의 그 어떤 존재예요.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그 첫 번째 미래생의 재생연결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재생연결로서의 재생으로서의 존재예요. 예, 그걸 보고 그게 이제 끝나면은 존재가 있음으로써 태어남이 있다. 네. 그럴 때는 이 존재는 업으로서의 존재, 임종시 행을 봐요. 그 다음에 태어남이라는 것은 첫 번째 미래생의 그 재생연결, 그걸 보면 그 태어남이에요. 네. 태어나고 나서 또 늙고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태어남 이후에는 어떤 것을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이제 태어남이 있으면 늙음과 죽음이 있어요. 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뭐 슬픔, 비탄, 즐거움, 괴로움, 그 다음에 절망이 있어요. 네. 근데 태어났대서 다 이게 있는 건 아니에요. 늙음과 죽음은 필연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늙음과 죽음을 이렇게 봐요. 보는데 그거는 이제 관습적인 방법으로 보기도 하고 궁극적인 어떤 진리의 측면에서 봐요. 관습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이 태어나고 난 뒤에 쭉 이래 파노라마처럼 이래 쫙 보여요. 네. 축축축축 이래 보여. 늙고 죽는 모습이 보여. 그거는 관습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냥 생로병사를 보는 거죠. 그거 말고 궁극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는 거는 정신 물질이 쭉 이어지다가 탁 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배우긴 했지만 네. 연기 수행의 5번째 방법, 또 네. 이어서 첫 번째 방법까지 네. 알아봤습니다. 네. 이 연기 수행이 분명 우리 네. 삶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보통 연기를 알기 전에는 네. 우리 존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연속성상에서 보기 전에는 네. 우리는 그냥 태어나기 전을 모르잖아요. 죽고 난지도 모르잖아요. 네. 이생 중심으로 생각해요.
이생 중심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을 현생에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연기 수행을 하기 전에는 뭐 이 전생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렇지만 이 연기 수행에서 과거생을 보고 미래생을 보면은 윤회가 없다 이 생각은 절대로 안 해요. 전생이 없다 그 생각은 절대로 안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생을 보는 게 쭉 연속선상에서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생에서 중점을 두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생에서 이래 뭐 하잖아요. 네. 중점을 두고 어떤 사람은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생을 사실 이제 준비하는 거죠. 물론 이 생도 의미 있게 살고 예. 다음 생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절대로 자살은 안 하게 되죠. 자살이란 건 다음 생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죽는 순간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살게 돼요. 그러고 이제 이래 다른 이 윤회를 이래 보면은 우리가 꼭 사람으로서만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과거 생에 뭐 동물도 있을 수 있고 천상의 존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다른 동물을 볼 때 보는 게 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죽고 나서 사람으로 한다면 이 지구에 또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 지구가 앞으로 내가 살 곳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래 보는 게 달라지죠. 와,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성제를 시작으로 해서 선정수행, 물질수행, 그리고 정신수행과 연기수행까지 했고요. 네, 네. 이제 마지막 수행 단계라고 할 수 네, 있을 네. 것 같은데 윗바사나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좀 둬야 이제 될까요? 윗바사나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궁극적인 실제로서의 법을 보는 거예요. 네. 법을 보니까 이제 궁극적인 실제라는 것은 이 물질, 마음, 부수, 열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열반을 빼고 물질, 마음, 부수 또는 물질과 마음, 부수가 일으킨 연기 현상, 그 연기 현상에 있는 물질, 정신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요즘 윗바사나 수행 하시는 분들이 네. 꽤 있으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윗바사나 수행을 하기 전에 네.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윗바사나는 아까 말한 대로 궁극적인 네. 그 이제 어떤 그 법의 성질을 보는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어떤 물질 수행, 정신 수행도 윗바사나적인 수행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물질을 봤을 때 그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네. 그럼 그때 물질의 속성을 봐요. 그렇지만 이제 물질과 정신 수행은 초점이 네. 물질을 정확히 알고 정신을 정확히 아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네. 따로 이 윗바사나를 하면서 물질의 궁극적인 어떤 실제 법의 속성을 보는데 네. 이 궁극적인 이 법의 실제인 법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네. 고유의 성질이 있고 보편적인 성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고유의 성질도 보고 보편적인 성질도 봐요. 예. 이제 이 보편적인 성질이 무상고무화예요. 네. 모든 어떤 궁극적인 어떤 실제인 물질과 정신은 무상고무화를 보여요. 네. 그렇지만 또 고유의 성질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유의 성질은 그 이제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주석가들이 고유의 성질은 네 가지로 정의한다 네. 하면서 이 특징을 말했어요. 특징. 그다음에 기능, 네. 나타남, 가까운 원인. 요 네 가지로 이 법을 이렇게 탁탁 보는 게 네. 법의 고유한 성질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다음 기능은 그야말로 그 어떤 법이 하는 기능이에요. 네. 그다음에 나타남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가까운 원인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예. 그거를 물질이 28가지라 그랬잖아요. 예. 그것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징, 기능, 그다음에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걸 다 먼저 봐요. 그다음에 네. 정신에 대해서도 다 봐요. 네. 그다음에 연기에 대해서도 다 봐요. 12연기 12가지 지분을 다 봐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땅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면은 네. 땅의 특징은 단단함이에요. 단단함. 그다음에 이제 땅의 기능은 네. 이 한 깔라바에 땅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토대가 되는 기능을 해요. 네. 그 땅에 이제 땅을 기반으로 다 있다 이거죠. 토대가 되는 기능을 해요. 나타남은 그 깔라바에 있는 다른 물질을 받아들이는 거로 나타나요. 네. 받아들이는 거로.
그 다음에 가까운 언니는 네. 이 다른 물, 불, 바람, 요것이 가까운 원인이에요. 그게 있으므로 같이 있으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물질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래에서 나머지 27가지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다음에 정신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네. 정신에 이제 우리가 보면 수상행식이거든요. 네. 행식에서 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느낌인데 느낌은 5가지 느낌이 있어요. 육체적 즐거움,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괴로움, 평온이 있는데 육체적 즐거움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육체적 즐거움 예를 가지고 하면은 우선은 그 특징은 즐거운 감촉을 경험하는 게 특징이에요. 즐거운 감촉을 경험해요. 네. 육체적 즐거움이란 거는. 그 다음에 기능은 이 가치 있는 그 어떤 네. 정신들을 활기차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남은 육체적 즐거움으로 나타나요. 네. 가까운 원인은 몸의 기능이에요. 몸의 기능이 있어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정신에 대해서 많은 정신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 무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특징이 궁극적 실제들을 모르는 거예요. 특징은. 이제 그 다음에 기능이라는 거는 미혹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타남은 네. 법의 본성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가까운 원인은 번뇌예요. 무명은. 예. 그렇군요. 이 과정을 다 이제 잘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죠. 본격적으로 윗바사나를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윗바사는 두 영역인데 고유 성질을 아는 영역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성질을 아는, 그래서 요 고유 성질을 아는 건 지금 말한 것들은 쫙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성질을 아는 것은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네. 처음에 물질부터 이래 봐요. 네. 물질 중에서 이제 땅의 요소의 단단함을 이래 봐요. 그럼 단단함을 이래 깔라바에 있는 그 단단함을 딱 보면 일어났다 딱 사라져요. 네. 그걸 계속 봐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계속 보다가 그 다음에 물질 단단함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질은 무상하다 하고 또 봐요. 그럼 그걸 이제 계속 또 봐요.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보는 것이 제일 첫 번에는 물질을 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냥 봐요. 예. 보다가 그 다음에는 물질은 일어났다 사라진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하면 그게 의문전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속행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계속 보여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보다가 그 다음은 물질의 이제 무상은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정신으로 이제 그 대상을 옮겨요. 네. 그래서 그 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질의 무상함을 마음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 마음을 대상으로 그걸 또 봐요. 보면은 그 아는 마음이 네. 일어났다 사라진 거 아는 마음이 또 일어났다 사라져요. 네. 그걸 계속 봐요. 보다가 그 다음에 아는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진다. 아는 마음이 무상하다고 또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또 봐요. 네. 그렇게 그렇게 자꾸 봐요. 그러면 앞에 마음을 또 대상으로 해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계속 사라지는 것만 보여요. 예. 그러면서 이제 윗바사나의 어떤 지혜들을 쭉 경험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정신 물질에 대한 어떤 윗바사나예요. 예. 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네.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고무아도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물질과 정신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무상이 사실 고예요. 우리는 있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무상하다는 그 자체가 고예요. 그리고 무상하고 고이고 그 자체가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네. 그걸 우리는 무아라 그래요. 그래서 윗바사나를 통해서 그걸 계속 보잖아요. 우리 존재를 이루고 있는 궁극적인 물질, 궁극적인 정신이 나하고 관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면은 무상고 무아를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항상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상하다. 무상이 아니라 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고가 아니고 즐거움으로 봐요. 그리고 무아가 아니고 내가 있다, 나다 하는 그거를 이래 없애게 돼요. 그래서 이 무상고 무아 사실 부정도 또 있어요. 부정 네.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상, 낙, 아, 정 요것이 이제 없어지는 뭘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들이 싹 사라지게 사라지죠. 된다. 예, 사라지고 예.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존재를. 윗바사나 수행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네. 열심히 하면 네. 분명 우리 일상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뭐 지금까지 선정을 닦고 물질, 정신, 연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윗바사나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물질이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알기 때문에 네. 뭘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 않을 때 생기는 두려움이나 욕심이나 이런 게 없어져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돼요. 뭘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뭐 귀신 이런 것도 이제 안 무섭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죽음도 예. 안 무섭죠. 모든 게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안 무서워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네. 그러면서 어떤 것도 일어났다 사라진 걸 알기 때문에 괴로움에 대해서도 좀 담담해져요. 또 즐거움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이 윗바사나를 하다 보면 아까 무상고 무아라 그랬잖아요. 네. 고가 필연적이라는 걸 알아요. 아, 우리에게는 그렇군요. 괴로움이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필연적인 그 괴로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가 덧붙여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요. 네. 우리는 보통 자기가 만드는 괴로움을 계속 덧붙여요. 아, 그걸 하지 않아요. 그냥 필연적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불행한 일을 만들지 않겠네요. 그렇죠. 예.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 수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배워봤는데요. 네.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불교 수행편을 정리하는 의미로 네.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쭉 한 이제 선정이라든지 선정을 닦아서 궁극적인 어떤 뭘 볼 수 있으면 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 정확하게 본 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수행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저희 방송 보시고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었는데 박사님의 이 설명을 듣는데도 시간이 좀 아쉬워서 네. 많이 사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었거든요. 네, 네. 오늘 저희 마음 테라피 마지막 시간이라서 네. 이 질문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박사님의 가르침으로 수행과 생활이 한결 분명하고 편안해졌습니다. 마음 테라피 2 진정한 축복의 삶을 들은 후 좀 더 제게 맞는 가르침을 듣고자 여쭙니다. 올해 65세로 중고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 후 2년이 지났고 봉사, 수행과 교리 공부, 운동, 취미 생활, 주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삶의 목표를 세우고 어느 것 하나라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행은 퇴직 후에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미뤄뒀는데 몸이 아픈 것은 아니지만 막상 건강이 염려됩니다. 은퇴 후 최상의 삶 또는 노년기의 삶의 지표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여 합장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어떤 답변을 주실까요? 뭐 굉장히 열심히 살고 건전하게 사시는 것 그러신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조금 그런 느껴지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수행을 좀 중심으로 네. 뭐 주부 생활도 하고 이렇게 수행과 좀 결합하는 삶이 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적은 연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65세니까요. 적은 연세는 아닌데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네.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네. 활용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이 수행을 네. 이래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행이란 게 꼭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만 수행이 아니에요. 예.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이 하면서 또 생각이 나면 딱 스톱하고 그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설거지할 때 보면 사실은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오로지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면 마음이 아는 기능을 발휘해서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생활과 수행이 같이 결합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래 수행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니까야도 읽으시고 네. 이렇게 한다면은 좀 더
확고한 어떤 삶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수행 중심으로 수행과 결합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강의를 듣고 불교와 윤회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5계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임신 중절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업과 윤회를 생각하면 지난날 지혜 없이 행했던 이 사건이 자동으로 떠올라 정말 괴롭습니다. 막 사막도에 태어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저 같은 죄인은 어떻게 수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요? 이런 죄인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선정해 들 수 있을까요?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뭔가 이래 그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강한 의도는 아니에요. 네.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선택이 되겠죠. 예.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래 마음에 두지 마시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우리 속에 선법이 많이 생기면 네. 이 선법의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정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누구든지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우리가 바완가라는 게 있거든요. 네. 존재 유지심이라서 우리가 처음 이 생명이 참 시작될 때가 재생연결이에요. 네. 그다음이 이제 그다음 마음이 바완가인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바완가 속에서 보내거든요. 네. 그때 이 바완가의 마음부수를 보면은 그 32가지에서 34가지예요. 네. 사람으로 보통 있으면 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정 요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마음부수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무수한 삶을 지내오면서 과거 생에 또 선정을 안 닦았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집중하고 노력한다면 선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그 어떤 그 시간을 좀 투자해서 선정을 닦는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설사 선정을 못 얻더라도 선정을 닦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순간순간 노력한다면 그거는 아주 유익한 마음이에요. 네. 유익한 마음이 계속되면 이 다음 생으로 연결될 때 엄청나게 또 좋은 그 생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네. 예. 아마 불교 공부하면서 과거 일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는 다른 분들께도 아마 같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네. 예. 자, 노력하시면 선정해 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문자와 댓글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중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현 님께서 전효수 박사님의 유익한 강의로 저의 삶에 많은 이익을 주셨습니다. 정신건강에서부터 정신병, 수행에 이르기까지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실제 생활에서도 적용하면서 지내다 보니 마음이 많이 건강해짐을 느낍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지상봉님께서 선정을 막연히 알고 있던 제게 도움이 되는 강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성함은 없고 이번에는 030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수행의 중요성이나 명상에 대해 알려주는 방송은 있었지만 수행의 과정과 단계별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무엇을 알아차려야 하는지 이토록 자세히 설명해준 방송은 처음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방송을 몇 번씩 보고 또 봐야 했지만 박사님 덕분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사실 저도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이게 사실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박사님 책도 좀 같이 공부를 하면 좀 그렇죠.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꼭 우리가 수행을 해서 경험만 하더라도 네.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나 또 수행자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수행하면 이렇게 되구나 하고 그에 따라 살면은 네. 뭐 수행해서 경험한 사람이나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아주 열렬히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바로 BTN에서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광우수님이십니다. 광우수님께서 시즌 1까지 챙겨보셨을 만큼 박사님 팬이라고 하시는데 박사님께서 좀 화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맙죠. 네. 참 스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보시니까 제가 그동안 한 일에 대해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아마 이 방송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아쉽게도 오늘이 마음 테라피 2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이자 또 제가 수행자로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마음과 불교 또 수행이라는 주제로 나눠서 저희한테 예. 전해주셨습니다. 예. 마음 테라피 2를 정리하는 지금 이 시간 예. 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저에게도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이걸 또 준비하면서 좀 더 좀 명확해지고 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네. 저로서도 참 좋은 시간이었고 또 가끔 이래 들으면 도움이 됐다. 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참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마음 테라피 시즌 3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마음 테라피 제일 처음에 한 6년 전에 했거든요. 네. 그 6년 전에 할 때 이제 다 했다. 내가 할 건 다 했다. 하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네. 또 6년 후에 할 거리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서는 뭐 이게 최선인데 또 뭐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또 환자도 보고 내 마음도 보면서 또 시간이 지나서 뭔가 나눌 수 있는 게 생기면 네. 시즌 3가 되겠죠.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 통해서 불교를 제대로 알고 수행한다면 우리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끝으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행복 처방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뭐든지 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네. 뭐 청소를 하든 책을 읽든 그게 이제 수행이 될 수 있는 게 그때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마음이 해로운 마음이 있으면은 유익한 마음으로 바꾸고 또 유익한 마음이 있으면 유익한 마음이 계속되도록 한다면 그건 뭐 어느 것 못지않는 수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보고 유익한 마음이 되게끔 노력한다면 이 남아있는 생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앞으로 그 다음 생도 좋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반복해서 보면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